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은 또 방송 시간 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네.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재개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용도 5구역, 6구역, 기름 1구역, 아연 2구역 네 군데를 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용도 6구역은 한 9억 선, 용도 5구역 기름은 10억 선, 아연 2구역은 한 12억 선인데 네. 어느 것에 투자하고 어느 것으로 해야 더 좋을까요? 라고 문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셔서 이 재개발 투자로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지금 이 재개발 투자가 괜찮은 방향 설정일지와 또 네 군데의 지역을 보셨어요. 용두 6구역, 5구역, 아연 2구역, 그리고 기름 1구역 이렇게 6구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1억 정도씩 더 가격이 드는 것 같아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세 군데 지역을 크게 세 군데 지역에 서울에서 주요 재개발 지역을 보신 거네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용두동 쪽은 얼마, 기름 쪽은 얼마, 아연 쪽은 얼마 이렇게 금액의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비싼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연 쪽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지역을 비교를 하면서 어느 곳을 선택할까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먼저 알아보신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세요. 그럼 가격을 나눠 보면은 보통 지금 우리가 용두 쪽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연 쪽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중에서 이 아연이 제일 비쌌어요. 아연이 제일 비쌌으면 왜 비쌌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자, 지금 기름은 이제 기름 뉴타운 내에 있는 곳이고 용두는 이제 그 청량리권에 해당되지만 일단은 그 신설동역 쪽에 조금 가까운 곳이 용두동 재개발이고 아연 2구역 같은 경우는 마포의 한 중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입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입지가 제일 괜찮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세 군데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연이요? 아연이죠. 예. 자,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연 입지도 가장 좋은데 그 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결국은 도심의 업무타운과 가장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곳이 개발되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 대단지를 일단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또 대단지이면서 대규모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즉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세 군데 중에 용두 쪽도 이 지역 내에서 재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이 지역 내에 없는 새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거는 상당한 메리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게 조성돼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용두 쪽은요. 그죠? 예. 기름 쪽은 이미 기름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주거 타운, 아연도 아연 뉴타운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 타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 군데서 먼저 내가 두 군데 정도를 우선순위를 또 둘 수 있어요. 왜? 두 가지 조건을 더 갖추고 있는 곳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디를 나가는 것이 더 좋겠냐. 물론 기름도 기름 나름대로 좋고 아연도 아연 나름대로 좋지만은 그 가격 차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그 차이점이 앞으로 미래에도 더 크게 벌어질 것이냐. 그거는 당연히 입지적인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도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주거 트렌드는 어디를 자꾸 중심을 두는 거냐면 도심에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갖춘 역세권이면서 대단지이고 주거의 하나의 주거 벨트라고 하죠. 우리가 주거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가면 갈수록 지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지금 말씀하신 세 곳 중에 이상적인 게 딱 아연지구인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앞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 곳이 각각 따로따로 봤을 때는 다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다 좋은 지역이지만 굳이 세 곳을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더 많이,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져도 더 많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한 곳을 선택하자면 결국은 아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잘 상기하셔서 최종적으로 좋은 것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미 많은 부분을 좀 혼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아보신 내용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셨지만 후보지에 있었던 것 중에 1순위 후보지를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일산 백석동 백석마을 삼성 아파트 네. 이거 24평짜리를 18년간 지금 보유 중이에요. 네. 예, 이번에 평택 동작동에 이제 더샵 센트라빌 24평 네. 요거 계약금을 치른 상태인데 예, 요거 두 곳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요거 여기서 나오는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거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을지 예, 저 이동주 선생님 좋은 정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네. 일산 백석의 백송마을에 아파트 한 채를 좀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평택의 동작동의 더샵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계약금만 치르신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걸 두 개 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게 나을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일산에 있는 아파트는 오랜 기간 보유하셨고 지금 새로 이제 동작동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거 주택 말고 두 개 말고 또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네. 일단 백석마을 거는 지금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다 갖추신 거네요. 그죠? 예. 다 갖추신 거고, 지금 아까 그 양도세 뭐 면제 받을 수 있냐 이걸 여쭤보셨잖아요. 예, 전액 면제 가능한지 좀. 그러니까 지금 그 양도세 전액 면제라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그 특례법이 있어요. 예. 그 특례법의 그 97조에 그 5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죠.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등록을 하냐면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운영을 해야 돼요. 임대를. 여긴 내가 거주하면 안 되고 10년을 임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조건이 뭐냐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취득은 이 조항을 잘 보면은 그 계약 플러스 계약금 지급, 계약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분양권을 구입하신 지가 지금 좀 되신 것 같은데 분양 받으신 지가 예, 그래서 아마 이 등록은 가능하신데 올해까지 등록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취득 후 3개월 이내를 지금 넘으신 거잖아요. 분양받은 지가 3개월이 넘으셨으면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러면 어떤 것만 받을 수가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9.13 대책 있잖아요. 이 9.13 대책이 이전에 분양을 받으신 거면 등록을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까지는 해당이 되세요 또. 물론 그 동작동의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할 때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평택에 있는 동작동의 아파트 단지면은 충분히 그 공시 가격 안에는 들어갈 것 같고 기준에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약간 그 동작동의 아파트가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지금 어쨌거나 그로 통해서 지금 여유자금이 3억 정도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작동의 아파트는 사실 그 단지는 대단지고 그 도시개발지구라 좋기는 한데 거기가 왜 미분양이 났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주변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들이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고덕신도시에서 아파트가 한 5만 가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이 자꾸 미분양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해서 어차피 이게 분양권인 상태에서 처분할 때는 중과도 안 되고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자금 갖고 3억 갖고 서울에서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접근하기엔 사실 여유자금 3억이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보다는 아파트 시장은 조금 기다리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3억을 가지고 서울의 조금 미래를 조금 선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는 서울의 미래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서울에서 제일 좋아질 곳들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또 보면 요즘 계속해서 이슈 나오는 거 보면 용산권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산에 지금 어디를 개발할 거다, 민족공원을 조성할 거다, 앞으로 향후 용산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아파트 투자는 뻔히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용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치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권의 비아파트 시장을 접근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꼭 아파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지구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관심 갖고 수 있는 곳이 마곡지구 옆에 있는 강서구 쪽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그 창동이나 상계동 쪽에 그 창동 상계 업무지구로 조성되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또는 청량리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 말고 그 새 아파트 옆에 있는 기존에 입주한 10년 이상 된 단지들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놓고 보되 무엇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미래는 결국은 뭐예요? 미래의 개발이 얼마만큼 됐느냐가 결국은 내가 미래 가치를 높게 내가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하고 조금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오히려 그 3억을 가지고 서울의 물론 용산권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도심권 또는 3도심 중에 한 곳이지만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영등포권형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아파트 수익 못지않은 알짜배기 수익 충분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방면을 조금 접근해 보시는 지혜를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모자라는 조건이 있었네요. 이 부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좀 활용하면서 등록하는 방법 추천드렸고요. 또 3억에 대한 투자 금액은 한 곳에 투자하시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좀 복잡한 상황이시니까요.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 꼭 한번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83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여유자금이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서울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기 동향과 부동산 정책에 비춰서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고 투자 지역까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거든요.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유자금은 조금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자, 이 부분 좀 도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는 물가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자산 자체니까, 실물자산이 물가 자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의 물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진짜 엄청나게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또 10년 흐르고 나면은요, 그때 가서 또 엄청난 체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해봐야 절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수익형으로서 결국은 서울에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수익형으로 다세대를 투자하는 게 괜찮겠냐 안 괜찮냐 아니냐 이 지금 질문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시장은 지금 아파트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또 서울의 시장은 아파트만 공급할 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대체하는 대체 주거 상품, 즉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땅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부족하냐? 결정적으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형으로 다세대를 선택해서 공략하시는 건 좀 더 좋은 방법이시고요. 대신에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학생들보다는 이왕이면 직장인들이 풍부한 곳이 조금 좋겠죠. 그럼 직장인들이 풍부한 곳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아마 강남 지역을 조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1억 정도의 자금으로 대출을 조금 활용하면 강남권에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시고 용산권은 조금 이게 아직은 매매가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임대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든 가액이다. 대신에 바로 위쪽에 있는 서울의 한 복판이니 이 서울 도심을
도심 내를 선택하신다면 1억 정도 자금으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가장 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은 아무래도 3도심 중에 영등포 권역, 특히 영등포 권역 중에서도 최근 주거 시장에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 시장역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새로 형성되고 있는 주거 벨트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강남권에 내가 들어가기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강남권의 다세대 주택은 이미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송파권역이라든가 천호권역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강동권역이죠. 강동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또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기존의 강남의 배후 주거지였던 곳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족도시, 자족 기능을 갖춘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강동권역도 눈여겨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를 둘 때는 항상 이겁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정책적으로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곳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의 구조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라면 그래서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지역들을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에서는 3도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도심이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강남 그리고 중구 일대, 중구나 종로구 이 일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지만 아무래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영등포권역이니까 영등포권역 특히 당산역권역도 괜찮죠.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영등포시장역, 영등포역 이렇게 이어지는 영등포 쪽은 보유자금으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본들 의미가 없고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큰 기준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알토란 같은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투자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는 지역은 직장인이 많은 지역, 도심권이나 그리고 3도심, 영등포 지역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추천 드렸으니까요. 또 내가 투자할 만한 곳 물색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30평대를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우장산하고 그 롯데캐슬을 60평대 그 대형 평형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1가구 2주택인 상태가 되니까 하나 꿈에 그리는 지금 보유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네. 우장산 롯데캐슬은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그 2, 3년의 유예 기간은 있으니까 네. 제가 하나 그 꿈에 그린을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2, 3년 후에 더 전세를 두고 있다가 네. 그때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그런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1가구 2주택 상황이신데 그럼 거주는 이 두 곳에서 다 안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하나 꿈에 그린에 거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강서 염창동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를 한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거주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추가로 올 여름에 이제 화곡동에 우장산 롯데캐슬 아파트를 좀 대형 평수를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걸 좀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장산 롯데캐슬을 60평대를 구입하신 이유가 뭐세요? 거주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네, 저희 이제는 아이들도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은 이제 대형 평수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서 실거주 목적이 커요. 우장산 롯데캐슬은 투자 목적보다는. 네, 실거주 목적이 더 크다라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요. 네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를 가져가시고 우장산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역세권 아파트하고 비역세권 아파트를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중형 평수, 30평대 아파트하고 지금 가장 인기가 없는 대형 평수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또 올라갔을 때 누가 더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30평대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60평대가 올라가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장산 저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주하실 거야. 이 주변에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네. 부동산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엔 너무 평수도 크고 입지도 조금 어설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가격 대비 내가 사실 네. 접근성은 좋죠. 가격 대비 내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부동산 중에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버렸을 때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면 이게 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냥 우장산 롯데를 좀 정리를 하시고 하나 금액을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잠시 제가 지금 그쪽 우장산 롯데캐슬 쪽으로요. 네. 그 서부 광역철도가 네. 예정돼 있다고 그렇게 좀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광역철도는 언제 될지 몰라요. 아, 그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 아주 지금 예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3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아직 그거 기본 검토하고 뭐 하고 하려면 10년 내에 개통할 일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그쪽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대형 평수를 낮은 가격대로 진입하시는 거에서 실거주 목적은 괜찮은데 어쨌건 거기에 대해서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상품이 또 없으니까. 그런데 네. 내가 이걸 구입을 해서 하나를 버리고 이 우장산을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네. 10년 뒤에는 반드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아, 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우장산을 갖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 이거죠. 하나를 계속 보유하고 우장산은 큰 평수가 필요하면 임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네네. 아, 네. 임대로 들어가고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그렇죠. 선택인가요? 네. 네네.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저기 하나는 자, 이게 정리할게요. 지금 이게 많이 상관없이. 올랐는데. 예. 근데 또 향후 더 갖고 있어도 더 괜찮다는 건가요? 자, 9호선 역세권이잖아요. 네네. 급행역이 쓰는 곳이고. 네. 여긴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을 조언해줬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전략을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고민 내용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그 다산 신도시 힐스테이트 네, 27평 분양권하고 네, 동대문 이문동 3-1 재개발 입주권 네, 25평 올해 8월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산을 제가 입주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 임대 등록하고 그 장기간 보유해도 괜찮은지 하고요. 네. 그 이문동은 입주까지 5년 넘게 걸려가지고 그냥 네. 두 곳 다 매도하고 음, 그 강북 쪽 신축으로 상황 봐서 매수하는 게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네. 힐스테이트 그리고 또 동대문 네. 이문 3-1의 조합원 입주권 이거 두 개를 우선 다 입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다 매도할까? 아니면 좀 이문동은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이게 걱정이신 네,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결론 빠르게 내드릴게요. 네네. 네, 둘 다 보유하세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처분하고 다른 데 거 지금 가격 올라가 있는 거 살 바에는 네. 자, 다산 신도시도 이제 조성되는 신도시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8호선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 입주한 이후에. 예. 그리고 아까 이문뉴타운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문뉴타운도 거기가 만 세대가 넘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그곳에 조성되는 곳이에요. 물론 장인뉴타운 큰 주거단지가 있지만 네. 이문뉴타운은 이문뉴타운 나름대로 또 거기도 입주한 이후에 더 효과를 볼 곳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주한 이후에 더 효과를 볼 것을 두 개를 다 버리고 이미 지금 올라 있는 걸 구입을 하겠다? 거기서 강북 네. 쪽에서 새 아파트 들어갈 거면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이 예상되는 게 장인뉴타운 쪽인데 그만큼 네.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두 개를 다 이문은 입주하실 수 있다며요. 네네. 그러니까 다산은 등록하고 네. 등록하고 이문 가져가고 두 개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 저 한 가지만 더, 그 이문 33평으로 상향해서 네. 가져가는 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아, 그 25평보다 네, 좋으세요. 오히려 네, 나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